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한사원입니다. 김범준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국장 망한 거 맞죠? 지금 뭐 망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락폭이 좀 상당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좀 힘드신 시기를 좀 지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대응을 관점을 좀 보기보다는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바닥에 가까운 시그널을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날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5,999를 살짝 터치를 하고 6,035로 마무리 지었고 고점 대비 35% 이상 빠졌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0을 장중에 터치하고 다시 700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고점 대비 42%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사님. 그렇죠. 뭐 정상 하루에 시장이 10% 빠지기가 물론 이제 올해 또 3월 달에 그런 사태가 좀 있긴 했었는데 정말 저도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하락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4조 원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좀 우리 긍정적인 부분은 선물은 1조 이상 샀고요. 그리고 지금 매도한 이 4조가 거의 비차익 거래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이 우리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뭔가 이제 뭐 삼성전자가 좋고 SK하이닉스가 나빠서 뭐 누굴 사고 누구 팔고 이런 기준이 이제 차익 거래라고 본다 그러면 비차익은요. 그냥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그냥 깨지면 그냥 모든 종목들이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는 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이 동시다발로 프로그램이 나왔다. 악재가 있어서 빠지기보다는 증시가 어느 수준 아래로 내려오면 자연적으로 매도량이 나오는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좀 나온 날이었다. 근데 빅차익이랑 차익이랑 어떤 게 차이가 그렇게 크길래 지수가 이만큼 빠지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은 건 알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비차익 같은 경우는 그냥 증시가 코스피가 뭐 7천이 깨졌다 또는 6천 얼마가 깨졌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반대로 좋아지는 부분이 찍히거나 아니면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비차익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 그러면 7월 29일 내일 드디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것도 반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네,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게 실적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 이제 실적보다 뭔가 이제 수급의 변화점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 그건 나타나지는 않았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변화를 좀 봐야 될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변곡점 그게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변화가 가장 돋보이는 흐름이 외국인 수급이 아니고 바로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요? 네. 근데 지난 방송에서도 빚이 20% 이상 청산돼야 된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이 예를 들면 30% 하락이 나왔을 때 신용잔고가 못해도 20% 이상 하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주 기점으로서는 시장이 한 27, 26 정도 빠졌는데 신용잔고가 10%밖에 안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 논리로 보기 좀 어려운 게 신용, 그러니까 빚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팔지 않고 시장이 떨어져도 그 담보를 믿고 아직은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다 그랬지만 결국 떨어진 만큼 신용 잔고가 같이 급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반등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정도로 감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수가 떨어지는 것만큼 빚으로 구매하신 분들이 다 청산을 당해야지 반등할 수 있다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논리가 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신용 투자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적이 좋아도 증시가 안 올라가죠.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결국 청산이 되어야지만 수급이 확 바뀌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35%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청산 자금이 못해도 한 20% 후반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버티다 이제는 못 버티겠다 하는
그런 좀 변곡점이 나와야지만 증시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개미들이 다 죽고 개미탕 한번 나와야지 반등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사님? 그렇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신용이라는 게 꼭 개인들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기관들도 많이 쓰고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쓰는 건데 결국 거기에 어느 정도 한계점은 좀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대략 보니까 약 한 26조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 정도가 지금 빠진 상태인 건 만약에 20% 후반대 30%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신용잔고가 어디까지 급감이 되어야 되냐면 약 한 20조, 21조까지는 줄어야 약 지금보다 신용잔고가 한 3, 4조 이상 많게는 한 5조 원 정도는 줄어야 시장에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그 3, 4조가 언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건 알 수는 없죠. 근데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 신용잔고가 한 1조 원 정도가 하루 만에 급감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한 10% 정도 빠진 흐름이라면 아마 8월 초면 뭐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에 반대매매 최대치 달성 뭐 이런 헤드라인 뜨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바닥이라는 거군요, 이사님. 네, 이제 그때 가서 뭐 이때는 뭐 더 손실이 큰데 그때 가서 뭐 손절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때 가면 오히려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헤드라인 뜨기 시작한 그 시점에 종목을 줍줍하면 되는 걸까요? 꼭 줍줍이라기 표현은 좀 그런데 그때 이제 먼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섹터와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네요. 8월 달이면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거의. 그러면 8월 달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저희가 재빠르게 나스닥으로 먼저 갈아타 있는 건 좀 어떨까요? 지금 나스닥도 지금 쉽진 않아요. 지금 나스닥도 이제 대한민국은 이미 6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진지 아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0%, 20%밖에 안 빠졌지 않나요? 나스닥은 한 8%밖에 안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 8% 빠졌는데 코스피는 지금 35%가 빠졌잖아요. 거의 4배 가까이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한 17%, 20% 빠지면 그럼 저희 한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인가요, 이사님? 지금 수치로 본다 그러면 뭐 코스피가 진짜 뭐 6천이 아니고 5천까지도 깨질 수 있는 논리는 나와요. 근데 왜 저희 시장만 이렇게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논리는 그렇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 20년간 데이터를 보면 나스닥이 한 1% 빠졌을 때 코스피도 한 1% 정도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치는 좀 대한민국이 너무 가대 낙폭이 된 거 부분은 맞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지가 되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요번 31일 날에 네, 예, 30일에 정지라기 표현은 좀 그렇고 네. 좀 많이 완화가 되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기준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완화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규제가 좀 엄격해진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때부터는 이제 변동폭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서 8%밖에 안 빠졌는데 어느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을까요,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보면 10%에서 한 15% 정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 논리로 여기서 대한민국 시장과 레버리지 규제가 좀 강화된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여기서 한 10%, 17% 정도 좀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지금 코스피 6천인데 여기서 10%, 17%더 빠진다고요, 이사님?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한 5,400선까지도 우리는 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스닥이 지켜주고 시형 잔고도 빠르게 감소가 되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나스닥도 좀 많이 빠지고 만약에 시형 잔고도 좀 점진적으로 좀 더디게 빠진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도 지금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시나리오만 있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없나요? 일단 저번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시점 중 순환이 돌았던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적 때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긴 합니다. 좀 샀다가 팔았다 또 파고 계속 이러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3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 시점은 조금 바닥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그러면 살짝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다 나와도 되나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때는 뭐 일단 시장이 좀 바닥에 가까워졌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29일 내일 발표가 나고 네. 지금 FMC 발표도 남았고 네. 솔직히 기대해볼 만한 신호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지금 그쪽은 크게 뭐 의미 부여를 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정도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닥을 섣부르게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네.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무한물 타기는 안 되고요. 네. 엄청나게 버티기입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솔직히 마이너스 만약에 20%, 30% 넘어가면 자동으로 손절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결국 손실이 나지만 뭐 1년 정도 버티면 또 6개월 정도 버티면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뭐 50%, 60% 넘어가는데 여기서 막 손절을 뭐 크게 하고 그럴 시장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바닥이 정확하게 예상은 안 되지만 지금은 시간을 두고 회복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시장 금융위기 또 그전은 IMF 그리고 닷컴 버블 그리고 코로나 지금처럼 30% 넘게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회복이 빠르면 몇 개월 정도 된 줄 아세요? 회복이 빠를 때 기준으로 하면 6개월 만에도 회복할 수가 있나요? 아니 2개월이요. 2개월이요? 네, 2개월 만에 사실 지금 9,000포인트를 회복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 했을 때는 뭐 2개월 안에 8,000포인트도 어렵진 않다. 그렇게 좀 보고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는 좀 걸렸던 흐름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걸린 적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회복은 된다. 이게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에 정말 진짜 뭐 60%, 70% 종목들을 손절하지 마시고 특히 50% 반토막 난 종목들을 막 과감하게 손절하지 마시고요. 물론 레버리지 이런 쪽 내가 좀 너무 신용을 크게 쓰거나 이런 부분 빚을 크게 내가지고 들어간 종목들이라면 그런 종목들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시간을 두고 흐름이 반대 매매가 좀 크게 나오는 또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버티셔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사님 아니었으면 종목 마이너스 50%, 60% 난 거 도저히 무서워서 계속 홀드를 못하고 다 팔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과감하게 손절할 구간이 아니고 외국인 수급 지켜보면서 아직은 홀딩을 해야 된다. 그게 기관을 이길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신용 잔고가 만약에 이번 8월 초 다음 주까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 이제 8월달 들어와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나스닥이 빠질 수도 있어요. 나스닥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 시장 뭐 망했다, 뭐 진짜 비관적인 뉴스가 나올 때만 동참하지 마시고 나스닥이 빠져도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는 한 5,300 정도, 5,300에서 400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뭐 더 빠지더라도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고 싶다고 하시면 외국인 3거래일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 그래도 조금 더 바닥에 가깝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시면서 지금 시장 좀 어렵고 힘들고 혼자만의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뭐 다 힘든 거 저희 천하투자자문 또 소통방에서도 같이 또 위로하면서 또 이 어려운 국면 같이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주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뭐 참여는 어떻게 들어오죠? 네, 위쪽에 링크 달려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밑에 링크 남겨놨다고 하니까 또 어려운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